카멀라 해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부통령이자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아프리카계 및 아시아계 부통령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배경. 출생 및 교육. 해리스는 1964년 10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으며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치 경력. 해리스는 2016년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검사와 법무장관을 거쳐 상원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장. 정책 방향. 해리스는 중산층 출신 배경을 강조하며 통합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중도 좌파의 온건주의자로 규정하며 현 바이든 대통령과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해리스는 낙태권 보호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의 현안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외교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해리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은 없으며 외교 정책 경험이 풍부한 다른 고위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영향력.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해리스는 미국 정치에서 여성과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마는 미국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대통령 후보 출마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정책 방향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1964년 도널드 해리스와 샤말라 고팔란의 장녀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세인트 앤 페리시 브라운즈 타운 출신의 미국 흑인이고 어머니는 챗나이 출신의 남인도계 타밀족인 인도계 미국인이다. 어머니 샤말라 고팔라는 1960년 미국으로 이민 왔으며 생전 유방암 관련 연구를 하는 의학자였고 아버지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최초의 미국 흑인 종신교수이다. 외가는 카스트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 집안으로 외할아버지 PV 고팔라는 영국령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잠비아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맡기도 했다. 외삼촌 발라찬드라는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큰이모 샤랄라는 산부인과 전문의, 작은 이모는 과학자, 이종사촌 미나 해리스는 변호사였다. 사촌 샤라다 발라찬드란 오리웰라는 메릴랜드 대학교 비교문학 부교수이다. 카말라라는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이며 힌두교의 행운의 여신인 락슈미의 별칭이다. 출생 당시에는 카몰라 아이어 해리스였으나 2주 만에 데뷔로 정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아기 때 미들네임만 개명한 케이스. 아버지는 개신교, 침례교, 도이고 어머니는 힌두교 신자여서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두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다. 힌두교식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아왔고 본인의 인도계 정체성을 강조하고 살아오고 있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아버지와 이웃 할머니 레지나 쉘턴의 영향으로 흑인 침례교회에 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흑인 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레지나 쉘턴은 해리스의 종교적 정체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인물로 현재까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 취임할 시에도 레지나 쉘턴의 성경을 가져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생활하고 있던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이후 어머니에 의해 인도식 문화로 자라면서 스스로는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미국에서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이 훨씬 큰 관계로 인도인보다는 흑인 정체성을 크게 밀고 있다. 12살 때는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로 이주해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대학 강사이자 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인도식 문화로 길러졌으며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도계로 여겼다. 다만 대학은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국구 정치인이 된 지금은
흑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한다. 몬트리올로 떠나기 전 버클리에 위치한 사우전드 오크스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프랜시스 윌슨 선생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후 여러 해가 지난 후 카멀라의 로스쿨 졸업식에도 참석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자 아프리카계 및 아시아계 출신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정치적 이미지와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정치적 스타일. 다양성의 상징. 해리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며 특히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마는 미국의 정체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친근한 이미지. 해리스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치적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패션과 스타일. 패션 아이콘. 해리스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클로에의 네이비 수트를 착용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패션 선택은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세련됨. 해리스의 스타일은 전문성과 세련됨을 강조하며, 이는 그녀가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의상 선택은 대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 지지와 비판. 해리스의 스타일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녀의 정치적 입장이나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는 그녀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리스의 정치적 메시지. 정체성 정치. 해리스는 미국의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마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그녀의 정치적 스타일과 패션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마는 미국의 정체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다양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스타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개인적인 삶을 반영하며 대중과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취미와 관심사. 요리. 해리스는 요리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며,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리는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독서. 해리스는 독서를 좋아하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고 이를 정치적 메시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운동. 해리스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녀는 조깅과 요가를 즐기며, 이는 그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리스의 개인적 가치. 가족과의 시간. 해리스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정치적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해리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권, 환경 문제,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요리,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개인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그녀의 정치적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취미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독특한 성격과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정치적 경력과 개인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며 대중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리스의 성격 특성. 결단력. 해리스는 강한 결단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녀는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감 능력. 해리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그녀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열정적 해리스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대중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녀는 인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리더십 스타일. 포용적 리더십. 해리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소통 능력. 해리스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층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결단력, 공감 능력,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정치인으로 포용적 리더십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통해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그녀의 정치적 경력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앞으로의 정치적 여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리스의 성격은 그녀가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는 외교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관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점. 안보 강화. 해리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며 한국 반도체 및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동맹 관계 강화. 해리스는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과의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강경한 외교 정책. 해리스는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 해리스의 외교 정책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추가 주제. 한국의 외교 정책 변화. 카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의 외교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 강화. 해리스는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및 경제 협력. 해리스는 기술 혁신과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IT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안보 강화와 동맹 관계의 발전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지만 강경한 외교 정책과 무역 갈등으로 인한 단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